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담긴 이곳 영지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이나 이 연못에서 아침을 열고 또 영감을 얻는 도예가가 있는데요. 사랑과 기다림을 흙으로 빚어내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예가 김두선입니다. 연세가 이제 8순이 다 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이어 보이시고요. 건강해 보이세요, 선생님. 비결이 혹시 있으신가요? 비결은 예.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또 공기 좋은 데서 한 번씩 드라이브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항상 또 자연과 도자기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 특히 이곳 영지가 말이죠. 이게 아사달 아사녀로 유명하기도 한데 요새는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자주 온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소문이 예.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은 이별 없이 살 수 있대라요. 예, 그럼 저희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요. 예, 이별 없이 좋은 얘기들, 예, 본격적인 이야기하러 선생님 가보실까요? 네, 예, 가보시죠. 자리를 옮기시겠습니다. 예. 자. 도자기 장인 김두선 도예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말이죠. 눈이 즐겁습니다. 보니까 1층에도 자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2층 작품들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이곳 전시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1층에는 저희 아들이 하는 생활자기하고 소품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제가 몇십 년 전에 젊었을 때 한 작품들, 대작들. 그야말로 선생님의 50년 동안 담긴 이 혼들이 다 이제 전시되어 있는 곳이 이곳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작품들 멋있다 하면서 막 극찬도 하실 거고 또 구경하시면서 기분 좋아 돌아가실 텐데 그럴 때 느낌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만드신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이다. 어디 가도 이런 작품은 없더라.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조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볼 때마다 마음을 움직이나 봐. 그래서 정말로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가 이렇게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정성이 담기고 노력이 그렇지, 담긴 것만큼 또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렇죠. 좋아해 주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50년간 흙과 함께 살아온 도자기를 빚어온 인생 이야기들 한번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도예가 김두선을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4대입니다. 4대. 예, 무려 4대째 가업을 이어서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선생님의 아버님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버님께서 이 빼어난 솜씨가 있으셔서 일본으로 끌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솜씨가 참 좋아요. 예. 무엇이라도 하면은 가는데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총각 때 그때 이제 일본 사람하고 같이 일본 히로시마에 가서 도자기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향도 일본의 예, 태어난 곳도 일본이죠. 히로시마시죠? 예. 예. 아니, 그 기억나세요?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이렇게 도자기 빚고 굽고 하시던 모습들 어떠세요? 우리 집이 2층 집이야. 예. 2층 집인데 도자기는 1층에서 만들더라고. 예. 근데 일본 사람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는 기억이 나요. 어릴 적부터 이제 아버님의 영향으로 보기도 많이 하셨고 예, 차를 가지고 그리고- 또 놀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셨겠어요. 아버지가 막 물레 돌릴 때 예. 그 어린 게 아버지 앞에 가서 나도 물레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고 흙도 가지고 만들어 보고 상당히 그 어린 마음이지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럼 아버님이 1대시고 2대는 우리 선생님이시고 예. 3대는 누굽니까? 3대는 저희 아들이 예.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예.
아들이 효자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니까 예. 엄마를 돕겠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같이 지금까지 험한 일은 힘든 일, 험한 일은 아들이 다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사실 그 도자기 빚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내 아들이 나도 도예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뜻 찬성하셨어요? 좀 말릴 법도 했을 것 같은데. 거짓이 있으면 그대로 나타나게. 그래서 나는 정말로 헛걸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계속 엄마와 같게 자기도 그 좋아하대.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도예가의 길을 잇는 거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셨고 오히려 그렇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굉장히 그렇죠. 크셨겠어요. 예. 예. 그리고 참 솜씨가 좋아가지고 혹시 이제 자기가 살짝 만들었죠. 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하니까. 예. 만들어놓으면 뭐 제가 미국 가서 전시를 하면 그걸 내놓는다? 제일 먼저 팔려요. 집에서도 만들어나가 살짝 하면 사람들이 오면 그거 먼저 가져가요. 예. 그만큼 솜씨가 좋고 남 하는 건 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해요. 엄마 이런 게 안 좋느냐 이렇게 어쩌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림은 제가 연구를 하죠. 그림은 그 형태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익거리를 만들어가 조각을 합니다. 모전자전이시네요. 어머니를 빼닮아서 그렇게 열심히 또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요. 3대는 아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예. 4대는 누가 이어가고 그런데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예, 손자죠. 손자가, 손자. 그 도자기를 또 좋아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은 만지고 뭐 하더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물려하고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잘해요. 하면서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이 서랍을 멋지게 빛내겠습니다. 시대 따라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애가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졸업반입니다. 또 자기는 영어 학원도 안 다니는데 영어를 또 유창하게 잘한대. 할머니 전시가 뭐 할머니 그 내가 미국으로 3번 독가 갔어요. 예. 그러면 이 대학생이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도자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미국 사람이 우리 작품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 우리를 초청했어.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 차로 가지고 우리 전시 끝난 날 다리로 왔더라고. 둘이서 영어로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있죠. 놀랬어요. 명장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드님 얘기하실 때보다 손자님 얘기 나오시니까 이제 자랑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어떠세요? 우리 아드님과 손자 나중에 누가 먼저 우리 선생님의 실력을 비등하게나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들은 내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애들이 아들은 참 잘합니다. 어느덧 4대잖아요. 예. 우리 아버님부터 선생님 그리고 아드님 손주까지 예. 이렇게 가업을 이어간다는 게 선생님께는 또 굉장히 큰 기쁘지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쁘지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생으로 참 이겨서 못 짓지 않아요. 33살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흙과 더불어. 응? 근데 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들 몸이 조금 안 좋고 하니까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손자가 저렇게 정열적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고맙죠. 50년 도자기 인생 김두선 도예가를 만나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단칸방 5남매입니다. 예, 아이고 말만 들어도 정말 예전에 고생스러웠던 시절의 이야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어릴 적에 단칸방에서 5남매가 함께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예.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있다가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그 히로시마가 고향이시잖아요. 예, 그곳에서 태어난 곳이죠. 예, 한국으로 이제 넘어올 때 이야기가 벌써 영화 같습니다. 예. 히로시마에 있을 때 8살 때입니다. 예. 원자 포탄 떨어질 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은 유달리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제 기모노, 게다, 나의 소품 전부 다 보따리 사놓고 예. 가족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1km 정도 나오니까 북쪽에서 큰 집들만 불덩거리가 그 8살 때지만 예. 눈에 삼삼해요. 팍 오더만 우리 집에 팍!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팍 나고 동네가 불바다가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마침 나왔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그했더라도 우리 가족은 거기서 불에 다 타져 죽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높이 시내가 저또 이래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예. 대나무 밭이 굉장히 많이 대나무 있었고 거기에 수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수모가 있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야 나가자 이래가지고 얼른 또 나오니까요. 내가 지금 어렸을 때 히로시마 바닷가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 있고 바다 있는데 일로 쫓아 나왔어요. 예. 나오자마자 또 그 대나무 밭이 막 불이 팍 하는 거라요. 그거는 지금 내가 나이 8살지만 너무너무 아슬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불덩거리고 또 물 있죠.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이라. 거기에서도 불이 막 타고 있대. 어찌 모르겠어 불이 그렇게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열상 타게 됐는데 꼭대기까지 있고요. 이야 참 사람 많이 탔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한국으로? 도착. 예. 정말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영화같이 이제 한국으로 영화는 거기 아니다 눈에만 삼삼해요.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은 살아남았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사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삶도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막막했을 법도 한데 어디에서 정착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고성이라는 곳이 아버지 고향이었나 봐요. 예. 그래가 거기에서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비단 같은 거 이런 거 좀 갖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근거리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쌀이 없어. 소나무 있죠. 껍질 이래 드실드실한 깎고 안에 속살을 깎아가지고 예. 그거를 찌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쌀이라고 군용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흘렀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해서 부산으로 예. 영도 아리랑고개라고 있어요. 산 꼭대기 오막살이가 또 거지 생활이죠, 그렇죠? 그래 해가지고 이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가 이래 부모 흙을 가지고 쪼물쪼물 해가지고 만들어가 생활 근거에 이제 먹는 거는 굶는 기 먹는 기고 먹는 거는 목숨만 어쩌지 해가 이어가고 그러다가 영도의 복내동에 또 이제 꼭대기에 있다가 밑에 내려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복내동에 옹기 가게를 처리가 하는데도 그게 안 됐어. 그러다가 아버지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남동생이 좀 앞 못 보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어디 다 약을 해도 먹으면 먹을수 앞이 안 보여. 결국에는 못 낳고 그 어머니는 이제 스님이 되시고 그 동생은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5남매의 소녀 가정이 됐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제 별세를 하시고 어머님은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시면서 소녀 가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나이가 그럼 몇 살로 기억되세요? 16살인가 7살.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예. 오남매가 단칸방에 살기 시작하는데 뭐 이불이 찢어진 적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5남매인데 한 동생은 죽고 예. 사형제죠. 그렇죠. 사형제가 그 방에서 아버지가 뭐 흙 만지고 이런다 방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불이 없어서 하나 가지고 서로 자다가 하고 갈갈이 찢어지는 이런 생활도 했고. 그런데 장녀셨잖아요. 이 동생들 어린 동생들이 있으면 그때 또 먹여 살려야 되고 입에 뭐라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일들을 하셨어요? 닥치는 대로 험한 일 예. 내가 다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제 솜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네 애들 옷에 술을 놔주거든요. 술을 놔주면은 이렇게 좋다고 자꾸 주문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생활 조금 연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그 애들 옷에 수 놓는 게 있어. 예. 그런 게 이제 주문 들어와가지고 내보고 이제 기술자로 일해달라더라. 그래서 일해주고 먹고 살고 그래 세월을 이제 지내다가 학원을 차렸죠. 학원도 무허가로 그냥
그냥 부산극장 뒤에서 이제 경남 위신자수라고 경남 미술학원이라고 간판 쫙 그렇고 예. 학원을 하다가 교육청에 고발당했거든요. 무허가라고. 그래서 고발당하고 교육청 사람 나 사실대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남미술학원이라고 간판 개놓고 학원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요새처럼 텔레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내가 얼굴에 이렇게 쑥 같은 거 묻히고 보재기도 부시고 그 표랑 카드 밤중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영하다가 아니 사실 남몰래 운 적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동생들한테는 보여주기 사실은 좀 어려운 눈물이지만 혼자서는 서럽고 힘들고 해서 눈물이 날 법도 한데요, 선생님. 그런데 나에게 동생이 너희나 있고 남면데 내가 조금 약한 마음을 가지면 동생이 살 수가 없잖아. 예. 강한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굶는 거는 참 많았어요. 쌀 한 대 팔면은 내 먹을 거는 요만큼 쌀 하나 굶어서 모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참 이 얘기 달라면 다 창피스럽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다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절 지금 다시금 돌아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있는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그런 아픔도 겪어야 되고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 각별한 동생들과는 지금도 잘 지내시고요? 예. 지금 현재는 동생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흐뭇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언니는 엄마보다 더 소중하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어요. 예, 정말 엄마 같은 언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예술하시는 분들은 조금 배고파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찌 굶는 보면 거는 밥 굶는 거는 먹는 것보다 더 많았다. 동생들 미기도 나는 안 먹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예, 맞습니다. 도자기 장인 김두선 도예가를 만나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의 스승입니다. 예.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기술을 사사해 주신 스승이 없다. 그런데 스승은 나의 스승은 실패가 내 스승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흑크로가 만들 때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안 됩니다. 세 번째도 안 돼. 그러면 네 번, 다섯 번째쯤 되면 뭔가를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래 하면 된다 라고 저는 후퇴하지 않거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진 작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승은 실패가 내 스승입니다. 아버지가 동원이었지만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배우지 못했고 누구에게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내가 실패함으로써 무언가를 지도자가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실패가 내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실패하고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딱 생기던가요?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도 안 되고 세 번, 네 번, 일곱 번까지는 전진해 봐야 돼. 부닥기 봐야 돼. 그러면은 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게 됩니다. 인간은 노력 없이 절대로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알게 돼야 되죠. 그 스승이 이제 실패로 그렇지. 스승 삼고 계신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체구도 작고 왜소하신데 뚝심이 있으시고 강단 있으시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요. 오남매
오남매 장녀로서 예. 오남매를 같이 부모 없이 참 그렇게 살아온 거는 오직 내 마음이 강합니다. 하면 된다.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야만 인간의 맛을 안다. 예. 응? 나는 그렇다. 편안하게 평범하게 부모의 뭐 덕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힘으로 고생스럽지만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게 나의 만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힘으로 계속 합니다. 예. 부산에서 이제 학원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아까 들어봤어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경주로 오시게 된 거는 또 의외예요. 언제 경주로 그럼 오시게 된 거예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건? 29살 때 예. 제가 이제 25살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놓고 29살 때 집안이 좋은 집안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왜? 조건이 동생 일을 따를 것이냐, 남편의 집안에 남편을 따를 것이냐,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저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동생들은 버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오케이, 응? 이혼하자. 당신하고 자식을 따를 수가 없다. 나는 내 동생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 이혼을 하고 옛날에는 이혼하면 부끄럽다고 요즘에는 이혼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일이 가까운 곳이 부산에 살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제일이 가까운 곳이 영지. 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토기하던 곳이라. 그 물구디였고 보지도 않고 그때 그 당시 400평을 사놨거든요. 이 전기불도 요 초가집 하나 있었어요. 물구디, 요도 물구디였거든요. 이게서 어떻게 사나 하고 얼마나 평생에 처음으로 많이 울은 곳은 연지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경주에서 이곳에서 이곳에가 지금이야 보면은 뭐 전시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물고기였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초가집은 있었어요. 예, 그 동생들 부산에서 키우면서도 안 오셨던 분이 이곳에서 어떤 예. 거 하다 보니까 눈물이 덜컥 나던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예. 남편하고 또 이혼당하고 동생들도 키워야 되고 또 이게 아무것도 전기불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대요. 그래서 평생에 처음으로 울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기사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도 좀 들어보다 보니까 경주에 오시면서 또 다른 삶이 펼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전에는 자수도 하셨고 그림도 그리셨는데 도자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이제 경주에 오시면서잖아요. 왜 하필 도자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서는 흙도 좋고 물이 또 좋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이제 자수 학원을 안 하니까 예. 뭘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연구하다가 끝에 아버지 하여튼 옛날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인간이 하면 된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거든요. 예. 엄마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전 도자기를 시작했는데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학원할 때 학교 하나 설립하겠다고 군데군데 땅 사놨는 거 하나 팔면은 1년 조금 쓰면 없어. 예. 어떨 때는 내가 2년 동안에 작품 하나도 건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친척들 와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만하라 하면은 아니야, 실패가 내 스승이다. 내가 한 번요 실패함으로써 뭔가 배운다. 제가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잖아요. 예. 사람이 하는데 못할 게 뭐 있노? 하면 된다. 실패 없이 내가 뭘 배울 것이냐? 어떻게 해서 도자기를 삐뚤보게 할까? 그래 생각한 끝에 그래 종이의 그림도 잘 그려놓으면 서로 가져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도자기 속에 형태에 맞춰가 이해거리를 조각을 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제 조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이제 도자기들로 예. 지금 인정을 받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패 끝에 그렇지요. 이제 뭐 도자기 작품을 남기신 것 같은데 몇 년 걸리시던가요? 내가 마음에 딱 드는 작품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10년. 예. 10년. 그러니까 학교 하나 설립하겠다 군데군데 땅 사난 거 예. 전부 다 팔아였고 이거는 팔 수는 없잖아.
그제 그런 세월이 10년 걸렸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작품이 나오니까 우리 동생도 언니 하나 달라 안 준다. 언니 하나 안 준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경주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가 만들어낸 건 남이 가져가고 돈을 조금 줘야 다음이 재료를 살 수 있어야 돼. 도저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일본으로 40대는 일본으로 전시하러 다녔어요. 일본 도예가, 중국 도예가, 한국 도예가 중에 날 보고 제일 앞장에 칼라를 내줘서 그만큼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내 분청 조각 작품 상도 타고. 예. 그러다가 51살 때 경상북도 도청에서 어떤 젊은 직원이 자꾸 미국 하와이 전시. 그래서 일본에 완전히 자리 잡고 그때 그 당시 일본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과 교류하기로 돼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막 한 달 동안 전화를 하는 거라. 하와이. 미국이라고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에 못 이겨서 그래 성락을 하고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경상북도 18업체가 뽑히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제일 히트 쳤잖아요. 예. 앞에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보면은요. 10년 정도 이제 실패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자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또 말씀이 흙은 속이지 않는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또 그런 실패와 자기의 또 생각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흙은 인간을 속이지 않거든. 인간은 흙을 속일지라도 흙은 우리를 안 속여. 우리가 정성껏 노력하면 하는 만큼 모습이 아름답게 태어나. 10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나한테는 이제 좀 만족할 만한 투자가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이 노력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사람들이 좋다 할 때 마음으로 그래 느꼈어. 역시 자기 마음과 정성 들여가지고 정말로 하면은 그래서 흙은 철학이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만큼 모습이 태어나서 여러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숱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사실 요즘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난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을까요, 선생님?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음으로 후퇴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야 돼.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지나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조금 그 어렵다고 해서 후퇴하거나 나약한 마음을 갖고 하면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 그럴수록 또 어떨 때는 비참한 사람을 비교하라고.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참 이런 불쌍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건강해서 걸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데 마다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실패를 스승으로 삼은 예술가 김두선 도예가를 만나는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불의 예술입니다. 흔히들 도자기를 불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왜 도자기를 불의 예술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하나만 잘 나와도 성공하는 겁니다. 왜 불의 예술이냐면 도자기는 불의 예술이라. 예. 불길 따라가 색깔도 빛도 다 틀려요. 그래서 도자기는 불의 예술입니다. 보통 큰 가마에 몇 점 정도의 도자기가 들어가고 살아남는 작품들은 몇 개 정도가 이게 살아남나요? 120 정도 들어가. 예. 큰 거하고 작은 거 소품 이렇게 들어가서
한 개만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은 땡큐입니다. 하나가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120분 중에 하나만 작품 불의 예술. 불에서 색깔 잘 나오면 진짜 미치도록 아름다워요. 예.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라. 그런 작품을 120분 중에 한 개만 와도 진짜 만족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과 흙으로 만드는 도자기는 도예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 하면 뭐 청자 혹은 백자를 많이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분청사기를 선택을 하셨어요. 분청은 나하고 좀 맞아. 청자는 여성다운 아름다운 미가 있고 예. 그렇지만 분청은 투박하면서도 남성적인 그 힘이 보여. 그리고 분청에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엮어서 하나하나 칼로스 조각해서 예. 작품을 낸다는 거는 진짜 보람있대. 최근에도 도자기 빚는 일이 그렇게 재밌어서 매일같이 이제 도자기만 바라보신다고 하세요. 우리 장인께서 보는 도자기, 이 도자기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보고 있으면은 너무 아름다워. 마음과 대화를 하게 돼. 그 도자기 속에 문양 하나하나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워싱턴 대사관에서 전시할 때 그 메들랜드 그 사이에 타우슨 대학이라고 미국 대학이 있었어요. 그 미국 대학 교수들이 우리 대사관에 전시할 때 왔어요. 와가지고 대사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도 이렇게 아름다운 참 이런 도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도 처음으로 느꼈다. 자기 학교 타우슨 대학에서 초청을 할 테니까 전시를 좀 하게 해달라.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1년 후에 미국 타우슨 대학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예. 서양 사람들이 보는 도자기는 또 다르잖아요. 동양이 미니까 도자기는. 진짜 어떻게 좋아해요. 반응들을 그러니까 보이세요? 예.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도 이런 작품 처음 봤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는 사랑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무언가를 움직인다. 그러고 꽃이 아름답다 해도 자라나는 아이들만큼 아름다움이 없다. 예. 근데 그 도자기 속에 아이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평을 한다니까요. 도예가로서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 선생님의 작품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도자기 자체가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걸 가져가야 돼. 우리 미국 가면 슈퍼마켓 청자백자 꽉꽉 차가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작품은 오직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 하나 이상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해외에는 어떻게 처음 나가시게 되셨고 누구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하와이 전시를 경상북도에서 18업체가 뽑히 간 거라. 거기서 하와이 신문에 저 나가 있지만 예. 10장생 하와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히트 쳤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전시해 보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 우리 작품을 좋아하대. 참 역시 일본보다도 미국이 무대가 넓다. 그때 그 이후부터는 개인전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7번, 뉴욕은 한 20번 정도, 예. 또 영국은 3번, 하여튼 파나마 어디 안 간 곳이 없어. 77번을 갔어요. 그만큼 뭐 다양한 해외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물론 국내를 넘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도자기에 어떤 멋을 좀 알게 됐으면 좋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 세계를 다니지만 이렇게 도자기 속에 사랑과 기다림과 그리움도 있고 다 얘기가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서 내가 갈 때마다 미국 사람이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몇 점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선생님께서 분청사기를 하시지만 일반 분청사기가 아니라 뭐 민화도 접목을 시키고요. 이런 그림을 넣어가는 창조적인 분청사기를 또 하시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들, 어떤 의미들을 도자기 안에 담으려고 평소에 노력을 하시나요? 외국 같은 데 전시하려면은 남이 하지 않는 거,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전시지. 그렇죠.
보여준 거 그냥 보여주는 거 전시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보여줘. 새로운 걸 가져가.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지금까지 77분을 갔지만 하나도 한국에 가져온 게 없습니다. 다양한 해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외국의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선생님만의 비결은 어떤 비결일까요? 하와이 전시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 작품이 하나하나 살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고 그러고 무언가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작품이 돼야 돼. 작품이 좋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조각 속에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는 모습들을 전부 다 한 포기 그 형태에 따라서 한 포기의 그림을 조각을 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봐도 좋던데요.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0년이나 도자기를 만드셨어요. 앞으로 목표나 꼭 이루고 싶은 일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는 건강해서 내일이 이 세상을 졸업하더라도 오늘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자다가도 도자기를 한번 만져보고 또 작업실에 가보고 도자기가 나의 모든 사랑이고 나의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앞으로 더 1년, 2년 지나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반대로 어떤 도예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으면 참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스스로? 그냥 저희 도자기를 예. 보고 좋아해 주시고 또 편안해지고 이러면 좋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열심히 이 도자기 속에 사랑을 이어야죠. 말씀을 오늘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에게 도자기는 그냥 삶이고 전부인고 그렇죠.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절로 듭니다. 예. 앞으로도 이 명품 도예가로서 좋은 작품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2층에 올라와 보니까 말이죠. 선생님들 작품이잖아요. 야, 정말 1층과는 다르게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작품이 이 안에 독창적이라고 하더니만은 정말로 이 그림들이 다 굉장히 뭐 아이들도 보이고 색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런 것들은? 이거 분청인데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또 가족 전부 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전부 다 조각을 했어요 하나하나. 야, 그렇군요. 그쪽에는 또 새들도 학들도 이렇게 이거는 보이고요. 십장생이라고 천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다. 10가지 문양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한번 나오려면 선생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작들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요만큼 큰데 예. 줄여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은 평생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선생님? 제가 안에 이렇게 슬쩍 봤더니 이 숫자가 길더라고요. 예. 보통 숫자가 짧을 법한데 길더라고요. 예. 야, 멋지십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런 작품 8점 사갔습니다. 예. 야, 그렇구나. 이렇게 작품 보실 때마다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2층 올라오셔 보시면.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예. 자, 희망도 있고 살아가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아, 만져봐도 되나요? 예. 예. 어이구, 뭐. 자, 예. 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얼마나 다정스럽습니까? 그죠? 또 여기 형제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익거리가 다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별 말씀.